그래서 저는 약식으로 가능하면 5분 정도 좀 늘어지더라도 10분 이내로 짧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늦게 책으로 인쇄는 안 됐습니다만 발제문으로 나눠드렸습니다. 저는 우선 아무튼 그동안 주로 이 대안 논의가 정책 대안 중심으로 아주 기술주의적, 실용주의적으로 논의나 토론이 많이 됐는데, 이번에 아무튼 민주노동당 10주년을 위해서 그야말로 이념, 비전, 전략, 좀 총체적인 이런 대안을 검토하는 자리가 열린 것이 아주 시의적절하고 올바른 대안 모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대안을 모색하는 것은 무슨 백화점에서 좋은 상품을 쇼핑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분명히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역사적 현재에서 우리 어떤 미래를 전망하고 대안과 비전을 찾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오늘 아마 발제하시는 분들이 두 분 다 여러 시간 제약 이런 것도 있어서 현재의 그런 역사적 현재로서 현재 조건에 대한 이런 고려나 이런 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만, 저는 그 점에 있어서는 물론 이제 다 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현재 경제 위기 이걸 어떻게 볼 거냐. 저는 1929년 세계대공황 이래로 현재 진행되는 경제 위기는 그때와 똑같은 또는 그 이상의 그런 규모와 폭을 가진 세계적인 경제 대공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부르주아 언론에서는 많은 경우 이제 공황은 끝났고 회복 국면으로 접어들었고 문제는 출구 전략을 언제 쓰느냐 이런 게 이제 많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전혀 정반대로 헤매고 있다. 그리고 오히려 세계 대공황은 형태를 바꿔서 다른 형태로 더 심화되고 발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현재적 시점에서 저는 오늘 두 분 발제에서 제 기본 토론자로서 입장은 유럽 3인주의 또는 3인주의를 어떤 대안으로 이념, 비전, 전략으로서 제시하는 유팔무 교수님 입장에 대해서는 그 발제문에 나와 있는 대로 저는 좀 반론을 제기하고 싶고 반박하고 싶고 그걸 좀 주로 이야기를 제가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미의 21세기 사회주의에 관한 안태환 교수님의 발표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그동안 남미에 대한 소개가 상당히 정치 경제적 어떤 혁명에 대한 소개와 그리고 이제 인문적 또는 역사적 이런 소개가 분리돼서 따로따로 진행이 되어 왔는데, 오늘 참 그 발제 논문을 보니 그 두 가지가 좀 통일돼가지고 함께 아주 입체적으로 중남미 역사 속에서 현재 진행되는 21세기 사회주의 실험이라면 실험이고 시도 이런 것들이 소개가 잘 돼서 굉장히 훌륭한 발제고 우리에게 많은 시사를 준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워낙 입체적으로 여러 측면들을 이제 논의하다 보니까 조금 마치 베네수엘라의 볼리바리안 혁명이 유럽식 3인주의 아니냐 하는 이제 오해라든지 이런 게 좀 나오는 것 같아서 제가 아주 부분적으로 저희 전대일단 민주노동연구소에서 3년 전에 2007년에 베네수엘라의 볼리바리안 혁명이 뭐냐 이걸 실제로 한번 조사하기 위해서 방문단을 꾸려서 일주일 넘게 방문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하고 한신대 강남우 교수님이 베네수엘라의 국제학술대에 초청을 받아서 한 일주일간 체류하면서 저 자신도 여러 활동가나 또 어떻게 운 좋게 우연하게 지금 교육부 장관하는 그 당시에는 산업기술부 장관을 했습니다만 나바로 장관을 이제 집무실로 방문해서 한 1시간 동안 면담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아마 입장에서 저는 그렇게 크게 대립되지는 않다고 봅니다만은 좀 제가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돼요. 특히 베네수엘라 볼리바리안 혁명의 성격을 물어볼 거냐 이걸 간략하게 보완을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현재 역사적 현재 시점이 어떤 세계적인 대공황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 경제 위기 원인을 뭘로 볼 거냐 하는 걸 둘러싸고 당연히 대안 문제가 결부된다고 봅니다. 크게 여러 다양한 의견이 있겠지만 이 금융 문제, 금융 부문의 거품이든 투기든 이런 문제를 보면 해결 대안은 케인즈주의자들이 주장하듯이 금융을 규제하면 됩니다. 국내적이든 국제적이든. 또 더 나아가서 이제 이거 신자유주의 파산이고 위기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이야기를 하든 신자유주의 패러다임으로 이야기를 하든 그렇게 어떤 성격 규정을 하면 그건 이제 어떤 사회 양극화 그리고 경제의 금융화, 투기화를 포함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대안으로서 3인주의 또는 케인즈주의
이걸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만약, 이제 저는 그 마지막 세 번째 입장입니다만은, 이 현재 진행되는 세계 경제대공황이 표면적으로, 표층에서는 금융 문제, 신자유주의 어떤 파산, 이런 형태로 나타나지만, 그렇게 나타나는 근본 원인이 자본주의 그 자체의 원인이 있다면, 자본주의 어떤 근본 모순이 역사적 어떤 자본주의 현재 형태에서 그렇게 신자유주의 파산과 금융 거품의 어떤 폭발, 이런 걸로 나타난다면, 대안은 당연히 자본주의를 근본적으로 넘어선 사회주의에서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이팔모 교수님 발제에서 제가 좀 의아하게 생각했던 게, 그동안 통상의 논의에서는 대체로 사회주의와 사회민주주의는 좀 내용적으로, 이론적, 실천적으로 구별된 것으로 논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과문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데 이걸 사회민주주의를 사회주의 한 모델이다, 이렇게 이제 좀 이야기를 하니까 상당한 혼란을 발생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논의를 위해서, 그런 불필요한 혼란을 막기 위해서 이론적, 실천적으로, 역사적으로 분명히 구별된 그런 내용으로서 사회주의는 자본주의를 계급사회로 규정을 하고, 그 계급사회 철폐를 위한 어떤 철폐를 추구하는, 그래서 많은 얘기를 할 수 없겠습니다만 국가와 시장을 지향하는 이런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인간에 의한 인간의 모든 그 지배, 착취, 억압, 차별, 이런 철폐를 지향한다. 제 식으로 표현하면 인간 해방을 지향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비해서 사회민주주의는 스스로 이론적, 실천적으로 수차례 노선을 통해서 자본주의 체제를 긍정하겠다는 것을 밝혔고, 그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자본주의 모순을 완화시키는, 특히 주요하게는 이제 국가 개입을 통한 또는 국가 조절을 통한 그 소득 재분배를 통해서 모순을 완화시키겠다, 이런 게 이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노선이라고 가지고, 대체로 그런 걸 전제하고 논의를 하는 게 옳지 않나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제가 좀 여담으로 말씀드리면은, 한 1, 2년 전만 해도 사람들이 사회주의라는 말을 아주 깊이 했어요. 사회주의적 내용을 이야기하면서도 그걸 꼭 어떻게 해서나면 사회주의라는 말을 피하고 이렇게 했는데, 사회민주주의가 어떻게든 사회주의 한 모델이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걸 보니까 사회주의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는 저는 지금 시기 진행되는 대위기, 이게 어떤 그런 식으로 표현되는 게 아니냐, 그것이 반영이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 다음에 핵심적인 논점이 되겠습니다만, 왜 그러면 이제 저는 반론을 펴겠다고 그랬는데요. 사회민주주의가 현 시기 자본주의 위기에 대안이 될 수 없냐 하는 것을 발전문에 나와 있는 포인트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미 우리 어떤 지난 시기 자본주의를 변화 발전시킨 계급 투쟁의 어떤 과정, 그리고 그에 따른 계급 역광의 변화, 이런 것 속에서 우리는 확인됐다고 봅니다. 우선 역사적으로 삼인주의, 개인주의가 현실에 존재했던 2차 대전 이후 어떤 황금기, 이 시기는 자본주의 역사에서는 대단히 특수한 한 시기였고, 그건 바로 20세기 전반기 러시아 혁명부터 시작된 2차 대전 과정의 어떤 전 세계 노동자 계급의 어떤 혁명적 투쟁이나 제3세계 민족해방 투쟁, 이런 어떤 혁명적 어떤 그 투쟁에 밀려가지고 자본주의가 자기 생존을 위해서 양보했던 그 사물로서 등장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그런 투쟁이 없는데 그걸 하나의 이거 좋은 정책이고 좋은 모델이니까 우리 한번 도입해보자, 이렇게 생각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그런 식의 전 세계 노동자 민중의 혁명적 투쟁이 고양되지 않는 한 그것은 대안이 될 수 없다. 그런 양보를 우리는 따낼 수 없다, 이런 이야기.